맛있지만 치명적인 새우. 당신이 몰랐던 새우 섭취의 위험과 안전 가이드. 새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해산물 중 하나로 그 독특한 풍미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될 수 있는 유연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새우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다이어트 식단이나 고급 요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맛있는 새우에도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우의 잠재적인 위험성,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섭취 방법, 그리고 새우를 보다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새우의 기본 개념과 인기 요인. 새우는 해산물 중에서도 특히 사랑받는 재료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새우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맛과 식감을 제공하며 삶기, 굽기, 튀기기, 찜 등 여러 가지 조리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새우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새우는 특히 그 고유의 달콤한 맛과 탄력 있는 식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러나 새우를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새우는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우의 잠재적인 위험성. A. 식중독과 세균 감염. 새우는 해산물 중에서도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새우는 바닷물에서 서식하면서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우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위험한 병원균은 비브리오균,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이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은 여름철 해산물에서 흔히 발견되며 섭취 시 심각한 위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에 감염되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비브리오균 감염에 더욱 취약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 시 급성 위장염을 유발합니다. 새우가 오염된 물에서 서식할 경우 이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으며 섭취 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 집단 감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장균은 새우가 서식하는 환경이 오염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감염되면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장균의 한 종류인 55.7, 은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B. 알레르기 반응. 새우는 해산물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특히 강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우 알레르기는 가려움, 두드러기, 복통,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라는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새우 알레르기는 주로 새우에 포함된 특정 단백질에 의해 발생하며 이 단백질은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조리 방법과 관계없이 새우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C. 중금속 오염. 새우는 해양 오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중금속에 오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새우는 수은,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을 체내에 축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금속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은 중독. 수은은 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떨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수은에 오염된 새우를 섭취할 경우 태아의 신경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납 중독. 납은 신경계에 손상을 주며 학습장애, 행동장애,
발달 지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고혈압, 신장 손상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뮴 중독. 카드뮴은 신장에 손상을 주며 골다공증, 폐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D. 항생제 내성균. 새우는 양식 과정에서 사용된 항생제에 오염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항생제는 인간이 섭취할 경우 항생제 내성균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면 일반적인 항생제로 치료가 어렵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식 새우에서 흔히 발견되는 항생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과 설파메톡사졸 등이며 이들 항생제는 수산물 양식 과정에서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항생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 내에서 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감염병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새우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새우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 선택, 위생적인 조리 과정, 적절한 보관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새우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A. 신선한 새우 선택. 새우를 구매할 때는 신선한 새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새우는 껍질이 투명하고 살이 탄력 있으며 특유의 해산물 냄새가 강하지 않습니다. 껍질이 끈적거리거나 살이 흐물거리는 새우는 신선하지 않은 신호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새우의 머리가 검게 변색되었거나 눈이 흐릿해진 경우도 신선하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새우를 구매할 때는 가능한 한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우의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염된 해역에서 채취된 새우는 섭취 시 건강에 위험할 수 있으므로 생산지와 위생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B. 새우의 올바른 보관 방법. 새우는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오래 보관하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새우는 가능한 한구매 후 즉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남은 새우는 섭씨 0도에서 4도 사이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우는 냉장 보관 시에도 최대 2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남은 새우를 재사용할 때는 반드시 냉장고에서 꺼낸 후 바로 섭취해야 하며 상온에서 오래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새우는 미생물이 증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우를 보관할 때는 껍질을 깨끗이 씻어 다른 음식과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새우의 안전한 조리 방법. 새우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히 가열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새우는 살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새우가 불투명해지고 탄력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가열해야 합니다. 또한 새우를 조리할 때는 깨끗한 도마와 칼을 사용하고 조리도구와 손을 자주 씻어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우를 찌거나 끓일 때는 충분한 시간 동안 가열하여 내부까지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우를 구울 때는 껍질이 바삭해질 때까지, 튀길 때는 살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새우를 섭취할 때는 신선도를 철저히 확인하고 생새우를 취급한 도구는 반드시 세척하여 다른 식재료와의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D. 생새우 섭취 시 주의사항. 생새우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신선한 새우를 사용해야 하며 위생적인 조리 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새우를 섭취할 때는 급속 냉동된 새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속 냉동은 섭씨 -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새우를 7일 이상 냉동시켜 대부분의 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생새우를 보다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새우는 이미 급속 냉동 과정을 거친 상태로 제공되지만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생새우를 직접 구매하여 조리할 때는 반드시 급속 냉동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4. 건강을 위한 새우 섭취 팁. 새우를 안전하게 즐기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A. 다양한 종류의 새우 섭취. 새우를 즐길 때 다양한 종류의 새우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종류의 새우에만 집중하지 않고 타이거 새우, 왕새우, 자숙새우 등 다양한 새우를 섭취하면 중금 속 축적을 줄이고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우와 함께 다른 해산물이나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더욱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B. 새우의 적정량 섭취. 새우는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금 속 축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우를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새우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 노약자는 새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저염 조리법 활용. 새우를 요리할 때는 소금이나 간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염분이 많이 들어간 새우 요리는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새우를 조리할 때는 저염 조리법을 활용하여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 주스나 허브를 사용해 맛을 더하면서도 염분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D. 새우와 함께 채소 섭취. 새우를 섭취할 때는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샐러드나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새우의 단백질과 함께 더욱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는 새우의 중금 속 흡수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새우 섭취 후 이상 증상 대처법. 새우를 섭취한 후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식중독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생새우를 덜 익히거나 신선하지 않은 새우를 사용한 경우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A. 자가치료 및 회복 방법. 가벼운 식중독의 경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설사나 구토가 발생하면 전해질이 포함된 수분을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집에서 자가치료를 시도할 수 있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B. 병원 방문 및 전문 치료.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고열, 심한 복통, 피가 섞인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면역 저하자는 신속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탈수 방지를 위한 수액 공급, 전해질 균형 조정, 항생제 처방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맛있는 해산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새우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 선택, 위생적인 조리 과정, 적절한 보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새우를 섭취할 때는 적정량을 유지하고 저염 조리법과 채소를 곁들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우는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음식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새우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새우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면서도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여 건강을 지키세요.